자, 합격을 부르는 웹 프론트엔드 포트폴리오 2025년 과정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과정을 맡게 된 저 김기민 강사라고 하고요. 챕터 1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예제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개 정도의 예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 과정은 웹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가지 UI 라이브러리, 예를 들어서 GSAP 아니면 스와이퍼.js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리액트 코드를 통해서 저희가 웹 결과물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저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웹 프론트엔드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디자인을 구현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과정은 아니고요. 일단 디자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화면 중심의 그런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들 한번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진행된 그런 HTML 소스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리가 되는 대로 소스를 올려 드릴 텐데, 자, 일단은 이제 강의 용도로 소스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그런 소스들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 일부만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HTML 안에 컴플리트가 있고요. 여기 완성된 그런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가지 UI가 들어가 있는 그런 HTML 포맷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HTML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헤더, 그 다음에 슬라이더, 패럴렉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해당 내용들은 일단 HTML부터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저희가 같이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예제는 이제 만들어 보는 예제가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템플릿이라서 대부분 일정한 그런 HTML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화면 구조를 이렇게 패럴렉스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가 이제 진행이 되면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완성되는 그런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페이지가 올라오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예제가 첫 번째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적인 구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를 눌러보시게 되면, 그러면, 자, 메뉴를 눌러보시면, 그럼 이제 메뉴가 이렇게 드러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예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제작을 해 볼게요. 여기서는, 그죠? 자, 본격적으로 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에 있는 그런 주제는 바로 헤더에 있는 요건들을 제작하는 게 바로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단에 있는 완성된 자료를 보시면, 자, 헤더 부분은 완성된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메뉴만 이렇게 구현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물론 이제 반응형은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강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템플릿 1번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일종의 뭐 틀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강좌는 바로 슬라이더, 이렇게 슬라이더 내용들이 제공되는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슬라이더 이후에 전체적인 화면 구성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준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성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드릴 그런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내용들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폴더 구조로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챕터 1에서는 기본적인 요건으로 이렇게 수업을 했던 거 기억이 나실 것 같고요. 챕터 2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성된 그런 템플릿을 하나하나 만들어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HTML을 다 완성을 하고요. 관련 예제들을 그 다음에 이거를 리액트화 시키는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구성 중인 그런 템플릿 레이아웃은 3가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렉처라는 폴더에 들어가시고요. 헤더 부분에서 여기서 스타트 경로에서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먼저 이제 HTML 구조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경로는 지금처럼 헤더, 스타트, 그리고 header.html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따른 뭐 CDN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챕터 1에서 알려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일단 이제 분류를 한번 시켜보면, 자, 웹 폰트가 이렇게 깔려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스와이퍼에 관련된 CSS, 그리고 스와이퍼에 관련된 JS, 그 다음에 GSAP, 여기는 화면 이렇게 스크롤 트리거, 그리고 화면으로 이동시키는 스크롤 투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JS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요건들을 강의를 해드리고요.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먼저 작성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는 일단 헤더 아이디로 여기서 영역을 작성하고 있고요. 헤더에 샵에 헤더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자, 머리 요소가 이렇게 아이디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탭 구조. 자, 이게 작업마다 조금씩 인터랙션 작업 방법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벤치마킹 사이트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본적인 그런 작업 결과물을 벤치마킹해서 결과물을 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 그런 소셜 사이트가 커머셜 사이트가 많이 있죠. 상업적인 사이트를 저희가 모태로 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마크업은 이렇게 구성을 할게요. 일단은 여기에서는 자, 탭이란 이름으로 href 링크 처리를 이렇게 했고요. 안쪽에는 여기 탭 처리 일반적으로 여기 스판이라고 넣어주고 이렇게 3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엔 클릭했을 때 이 내용들이 변경되는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할 거고요. 자, 이전 강좌에서 이런 탭 메뉴 만드시는 기능들을 배우신 적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iv의 토탈. 자, 안쪽에 영역들은 div의 이너 영역으로 제작해서 안에다가 만들고 있고요. 여기서는 메뉴 구조. 자, ul, li, 그 다음에 a 타입으로 넣었습니다. 자, 각각의 내용들은 메뉴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4개 정도로 구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홈이란 내용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bout me. 자, 이게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폴 만들 때 쓰였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 과정은요,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좀 시켜놓을 그런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7년 뭐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강좌를 조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강좌로 제작을 했고요. 그럼 이제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자, 포맷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로 가보시면, 자, 일단은 이제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리셋 기능들이 있어요. 이렇게 리셋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리셋 기능들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메뉴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저희가 스타일을 잡아보는 걸로 좀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스타일 시트는 여기에 CSS에 스타일 시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기본적인 리셋은 그냥 넘기기로 하고요. 폰트는 로보토하고 노토산스 KR로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디 같은 경우에는, 바디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전에 인터랙션에서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메뉴를 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스크롤바를 없애는 그런 구조를 제작을 했었죠. 그래서 오버플로우, Y는 히든이다 이렇게 처리해서 기능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더라는 부분들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샵 헤더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자, 헤더라는 부분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러면은 포지션은 픽스드로 되어 있고요. 고정된 그런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프트는 0이고요. 그리고 탑은 0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Z인덱스는 1000 정도 만들어서 상단에 띄워줬고요. 그 다음에 패딩 공간은 1.875 EM 정도 해서 공간 여백을 이렇게 EM 단위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위드는 100%. 자,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픽셀을 써도 되고요. 여기서는 EM 단위로 작성을 했는데,
자, 여기는 이제 나중에 변경하기 위한 기법들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이죠. 자, 근데 이제 100%가 패딩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처럼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로 지정을 하셔야 그래야지 지정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헤더 안쪽에 탭이라는 영역을 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붙어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앱솔루트로 되어 있고요. 자, 라이트. 자, 라이트는 지금처럼 30픽셀. 그 다음에 탑은 30픽셀이고요. 자, 그 다음에 Z인덱스. Z인덱스는 여기 잘 보시면 1001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비교되는 게 GMB 메뉴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드는 24픽셀, 하이트 24픽셀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혹시라도 여기 안에 접근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기능을 좀 만드시면 요거는 지금처럼 뭐 탭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탭이라고 적으시면 여기는 접근성 기능이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처리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 따로 처리 안 했고요. 여기서 이제 보더를 지정해서 1픽셀 솔리드에 샵 000 처리를 해준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우측에 이제 탭 메뉴가 만들어지는 그런 구간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제작을 해놨고요. 자, 물론 접근성도 필요한데 이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접근성을 엄격하게 지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느슨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경우를 모두 접근성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지금처럼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 어떤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기관이나 이런 경우에는 엄격하게 지키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케이스, 그냥 일반적인 저희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에서는 뭐 굳이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만드는 방법은 알아야겠지만 여기서는 따로 처리하는 방법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안에는 이제 스판 3개로 되어 있죠. 스판 3개로 되어 있는 건 디자인이죠.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샵 헤더에다가요, 지금처럼 탭에 자, 스판이라는 영역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가로 정렬하는 기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게 디스플레이가 이게 인라인 블럭이에요. 이렇게 블럭으로 만들어야 중앙 정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센터 정렬을 고려하고 자,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자, 위드는 100%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는 2픽셀 이렇게 제작을 한 거죠. 이렇게 제작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샵 000 지정해서요, 검정색을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은 0.3s 이렇게 지정하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여기 모든 요건이 다 걸리는 거죠. 걸려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헤더 안쪽에 탭 지정을 하시면,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지금처럼 스판으로 지정하셨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순번을 정할 때 nth of type이 있고요, nth child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쓸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기능들을 가보시면, 자, 그러면 이게 다른 태그가 붙어 있을 때는 이걸 쓰고요. 그냥 태그들이 독립적으로 그냥 스팟만 있을 때는 이걸 써도 되죠. 그래서 nth child 기능을 쓴 다음에 1번 내용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을 만들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2번과 3번 내용으로 블럭을 지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일단 마진을 지정한 거죠. 마진은, 자, 여기가 위드가 100%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상단의 마진을 4픽셀을 줬고요. 그 다음에 0에 5픽셀 이렇게 상단 마진을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진 레프트를 줬습니다. 이렇게 마진 레프트를 지정해서, 자, 이렇게 지정하면 여기서는 이제 본인이 마진을, 상단에 있는 마진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상하측의 마진을 모두 가지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20% 정도를 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100%였으니까 80%를 지정한 거죠.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지금 이제 중간에 있는 게 약간 떨어진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진 영역을 지정해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5픽셀
다음에 0에 4픽셀 이렇게 지정을 한 거죠. 이렇게 공간 여백을 띄워놓고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면 그러면 3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4픽셀 0에 5픽셀이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왼쪽 마진만 갖고 있고요. 여기서는 마진은 5픽셀 0에 4픽셀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두 개 정도의 수정사항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원래 여기 스판이라는 구간이 원래 이 영역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텍스트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하실 때 이 탭이라는 구간에서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의 어떤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폰트 사이즈를 이렇게 0을 주셔야 그래야지 이제 사이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트랜스폼이 아니고요. 트랜지션입니다. 트랜지션. 자, 이 트랜지션으로 우리가 동작을 줄 수가 있죠.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그러면은 아까 전에 있는 내용과 좀 다르게 이렇게 내용이 좀 붙은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완전히 부피감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 자, 부피감을 없애야 그게 조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폰트 사이즈는 0으로 접근성과 상관없이 자, 부피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클릭했을 때 그런 옵션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이렇게 좀 다시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복제하시고요. 여기서 탭에다가 액티브를 줬을 때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기능을 만들어 보시면 자, 액티브는 여기에 메뉴가 열려졌다라는 그런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하실 때는 탭에다가 여기다가 액티브를 넣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자, 액티브를 넣어주시면 그러면은 여기서는 뭔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마진율이 좀 바뀌었고요. 자, 마진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10픽셀 정도로 상단에다가 좀 많이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0에 지금처럼 마이너스 2픽셀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면 자, 순차적으로 좀 보는 걸로 할게요. 여기 있는 내용은 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버렸고요. 자, 여기에 액티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죠. 이렇게 지금 내려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보더는 없앨게요. 여기 보더가 있네요. 계속. 자, 이렇게 없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이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요건이 내려간 걸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2번에 대한 자, 1번이 완성이 안 됐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왜 이러냐면 이 지금 바깥쪽 부분이 검정색으로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메뉴에 완성된 부분을 좀 보시면 자, 여기는 지금 완성이 된 부분이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메뉴를 눌러줬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뒤에가 검정색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테스트할 수 없겠죠. 자,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테스트 상으로 이건 구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 트랜스폼을 만들었습니다. 트랜스폼을 만들 때 일단은 이제 Y축을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50 Y축으로 이게 부피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위로 올려준 거죠. 이렇게 올려줬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제작하는 건 이건데 살짝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0.5픽셀 올라간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부피감이 여기 1픽셀이 올라가는 거죠. 1픽셀이 올라가게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트를 시키는 거죠. 로테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45 DEG를 준비하시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45도가 돌아가는 X자 모양을 구현하는 거죠. 1픽셀 정도 올려서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이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자, 디스플레이는 얘는 논을 줬습니다. 이렇게 논을 줘서 중간 거는 없앴고요. X자 모양을 구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자, 세 번째 내용이 있죠. 세 번째 내용은 마진 자, 마이너스 3픽셀 상단 부분을 올려줬고요. 0에 마이너스 1픽셀 하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자, 중간에 올라가 있는 형태가 또 되고요. 여기서 지금 백그라운드는 똑같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기능과 똑같고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1픽셀 정도 위로 올려줬고요. 대신에 요건 내려준 거죠. 이렇게 1픽셀 내려줬고요. 그 다음에 각도는 요거는 반대 방향으로 각도가 만들어져야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시면 그러면은 이렇게 X자 모양이 구현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막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자, 웹사이트에 있는 소스들을 조금 활용하셔서 그런 것들을 모디파이 하는 게, 그죠? 수정 작업을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머리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웹사이트 소스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크기 조정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여기는 액티브를 뺄게요. 액티브 빼시면 원 위치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배경 색상도 지금처럼 이렇게 자, 만들었습니다.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이걸 이제 완벽하게 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메뉴가 처음부터 등장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안쪽에 헤더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헤더. 자, 기능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토탈이라는 부분이 있죠. 토탈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디스플레이는 자,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가려져 있는 그런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포지션 픽스드 구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레프트는 0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는 0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작성을 해서 전체적 구간을 채울 때는 여기서의 기법을 보게 되면 뭐 위드 100%, 그죠? 하이트 100% 처리했고요. 이런 식으로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Z-인덱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100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 전에 메뉴가 탭 메뉴를 보시면 이게 1001이잖아요. 여기에 조금 더 앞서는 그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지금처럼 RGBA 이렇게 8.5 정도 짙은 색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논을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논을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지정해서 지금 만들어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화면을 좀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검은색으로 깔려져 있는 화면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레프트 탑이죠. 탑 이거 잘못 썼습니다. 탑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죠? 레프트 탑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러면 화면이 꽉 찬 그런 내용들로 보일 것 같은데 픽스드, 위드, 하이트, 그죠? 이렇게 픽스드로 되어 있고요. 탑 메뉴가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꽉 차 있는 그런 메뉴가 보일 거고요. 여기는 뭐 이게 지금 앞서서 커서가 보여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너 부분을 잡아 볼게요. 자, 헤더의 이너. 자, 여기 토탈. 자, 이너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너 부분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 부피를 잡아주는 거죠. 디스플레이는 플렉스로 잡았고요. 저스티파이 컨텐트, 중앙 정렬, 센터, 얼라인, 아이템스, 여기도 중앙으로 잡아주는 거죠. 이게 중앙으로 잡아주는 그런 아이템 방법이고요. 컨텐츠 내용을 중앙으로 잡으신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위드 100%, 자, 여기 부모를 따라가게 돼 있죠. 하이트는 100%.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딱히 어떤 포지션이 없거든요. 그러면 부모에 따라서 지정이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토탈의 이너까지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UL. 자, UL은 디스플레이는 플렉스 정렬했습니다. 그 다음에 justify content. 자, 스페이스 between 양측으로 정렬된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UL 타입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UL li A 타입으로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A 타입은 저희가 덩어리를 잡아주겠죠. 덩어리를 잡아주는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되시고요. 자, 디스플레이는 일단 블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블럭으로 지정했고요. 그 다음 패딩 공간 0에 40픽셀 잡았고요. 텍스트 트랜스폼. 자, 여기는 대문자 처리했고요. 어퍼케이스 폰트 사이즈 1.5 EM
폰트 웨이트는 100. 자, 레터 스페이싱 지정했고요. 레터 스페이싱은 글자 간의 간격 2픽셀 정도 만들어 놓고요. 컬러는 흰색.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폼은 컬러 기준으로 0.3s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ULLI가 액티브인 애가 있겠죠. 클릭되면 얘가 지금 구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폰트 웨이트는 700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화면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 글자가 이렇게 써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 그죠?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랑 해당하는 반응형 구현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자, 그렇게 할게요.